사유원은 군위군 팔공산 자락 약 70만 마탄의 규모의 조성된 수목 정원이자 자연과 건축 조경의 거장들이 협업하여 만든 거대한 사색의 공간입니다. 문자 그대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정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일반적인 관광지나 휴양림과는 궤를 달리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사유원의 모태는 건축물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설립자인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30여 년 전 일본으로 밀반출될 뻔한 수령 300년 이상의 조선 모과나무 노거수들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 보존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원의 출발점입니다. 사유원은 자연이 주연이고 건축이 조연을 자처하지만 그 조연을 구현한 이들의 면면은 세계적인 거장들입니다. 건축가들의 건축가이자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알바로 시자는 사유원의 몇 가지 기념비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겼습니다. 승효상은 사유원의 메인 마스터 플랜과 정문인 치허문, 그리고 여러 핵심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한국 조경계의 대모 정경선 조경가와 박승진 조경가가 식재를 맡아 인위적이지 않은 산지 정원의 정수를 살렸고, 일본의 석장 카와기시 마츠노부가 정원의 돌들을 다듬고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무게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사유원은 불친절하고 불편한 방식을 고수하여 관람객을 사색으로 몰고 갑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건물은 뚜렷한 실용적 용도가 없는 경우가 많고, 내부를 채우는 인공적인 가구나 장식도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하루 입장 인원을 평일 300명, 주말 350명 안팎으로 철저히 제한하여 숲속에 혼자 있는 듯한 고요함을 보장하지만, 산책 로목령일 고송길 등은 이정표가 친절하지 않아 길을 헤매기 십상입니다. 사유원 측 역시 완주를 목적으로 빠르게 걷기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자연과 내면에 온전히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철강 인공철이라는 묵직하고 거친 물성과 노거수자연시간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팔공산 짐맥의 거친 산세 속에서 이질적이면서도 정교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5만원짜리 산책로가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 내가 첫 손님이라 그런지 얼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있네. 조금 뒤에 와. 내가 거미줄 맞으면서 거미줄이 갈게. 엄청 많다. 우리가 첫 손님이라. 밤새 친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그냥 산길인데 어디 5만원짜리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왜? 엄청나? 방금은 보였어. 당신이 보면 결국은 기겁하겠네. 이런 걸 돈 주고 왔다고. 중간중간에 의자도 있고. 뭐 계속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계속 보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있어. 이 길은 언제 끝나지? 비나리길. 좌망 심재. 고요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자연이 자연스럽지 않고 자유스럽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이 아니다. 지금 저분의 마음속에 자본주의의 번뇌가 가득하여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죄스럽네. 이렇게 산일 줄 몰랐는데 엄청 산이네. 걷기 좋은 산인데. 붕소. 아주 거대한 새 정원? 이곳은 정향나무, 미선나무, 분꽃나무 등등이 어우러져 서로들 향의 경연을 하고 있는 소나무 숲속 붕소입니다. 여기는 그 흔한 셔틀버스 이런 것도 없고 다 사람 다리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에 그냥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느낌. 여기 못 가게 돼 있고 정원이 있네. 홀 넘버 28 소대 300m. 아직까진 그냥 산인데? 좌망소. 우리들은 이제 별 담은 샘물 한두 잔 비우고는 마련된 쉴 곳으로 모두 돌아갈 것이다.
고요 속에 머무는 곳 현암. 여기서 쉼자리길. 여보, 내 가방에 응. 브로셔 있어. 한번 바꿀래? 이거 안에 큰데? 우리가 지금 일로 가면 쉼자리길이야. 여기가 소대 소요헌 요요 빈빈을 가는 길입니다. 쉼자리길. 얘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한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 문 열자마자 왔기 때문에 더 한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유원에서 사유를 하려면 뭔가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사모님은 마음이 되게 평화롭지가 않아서 지금 평정심은 약간 잃으셔가지고 그냥 걷는 느낌이죠. 저 역시도 그냥 번뇌가 이유 없는데 번뇌가 있어서 아직 오롯이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 비슷한 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담벼락인가요? 급수탑인가요? 마음을 다해 호흡합니다. 들이쏘이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히 살아있음, 그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허유와 소부의 공간. 신박하네. 샤워장을 만들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초적인 명상의 숲이 지금 여기다. 사망신제. 우유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솥대? 저게 솥대야? 소대는 건축가들의 건축가로 불리는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현대 건축 거장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20.5m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세둥지 소차오, 제때 대타이 자를 써서 세둥지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은 수직으로 곧게 뻗은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처럼 약 15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완만한 팔공산 산세 속에서 이 거칠고 기하학적인 노출 콘크리트 탑이 기울어진 차에 솟아있는 모습은 기묘하면서도 강렬한 이질감을 선사합니다.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에 남긴 또 다른 핵심 건축물인 소요헌과 짝을 이루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소대탑 위에 올라 특정 창을 통해 건너편을 바라보면 소요헌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구도로 시선에 들어오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소대, 둘레길. 주변에 툭 터진 산들이 있네.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는 기본적으로 어둡고 폐쇄적인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좁은 통로와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외부의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개구부 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두운 동굴을 지나 눈부신 광명으로 나아가는 듯한 극적인 반전을 의도한 설계입니다. 길하는데 잘 보이는데 뭔가 어두운 곳에서 딱 밝은 곳으로 나가는 그 느낌? 그걸 살리고 싶었나 보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같은 느낌도 들고. 밝은
맑은 빛이 나오네. 그래도 깨끗하네. 건물이 물리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계단을 걸어 오를 때 몸의 중심이 미묘하게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대한 사방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전에 탑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은근한 시각적 아찔함과 육체적 긴장감이 먼저 온몸을 자극합니다. 그 좋은 게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만든 관광객들 가면 뭐 들어가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시각적으로 엄청 거슬리는데 여긴 그런 게 없네. 정내 없는 건 아니지만 활자나 사진으로 소대를 접할 때는 거장이 창조한 절대 사색의 공간처럼 다가오지만 정작 관람객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소 결이 다릅니다. 사유원은 내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나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미 가파른 산세를 두 다리로 걸어 올라오느라 체력이 소모된 관람객에게 또다시 오직 걸어서 올라가야만 하는 20.5의 콘크리트 탑은 또 하나의 고단한 등산 노동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그 높은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와야 하는 물리적 피로감이 사색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사유원 측은 이곳을 사유원의 멀고 가까운 전망을 동서남북으로 모두 가지는 곳이라 칭찬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한민국 전역의 산 정상이나 공원에 조성된 전망대들과 비교해 조망 그 자체가 주는 감흥이 특별히 압도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장의 이름값과 현학적인 수사미라도로에서 소대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로 랜드마크의 가치가 다소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 이유입니다. 소대는 알바로 시자라는 거장의 정교한 기하학적 계산과 노출 콘크리트 미학이 돋보이는 훌륭한 오브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관람객에게는 그 고고한 미학적 가치보다 가파른 산길 끝에 다시 마주해야 하는 험난한 계단과 육체적 피로감이 먼저 와닿는 공급자의 관념과 이용자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와, 거미줄을 엄청 맞았어. 안 앉으실 거면 다음 코스로 갈까요? 세석 평전, 잔돌이 많은 평야. 아이 뭐 말은 청산유수네. 알바로 시자의 요청으로 소요원과 함께 구상한 전망대. 미라도로라고 했던 이곳을 세둥지 소대라고 새롭게 부릅니다. 기울어진 20.5m의 탑을 오르면서 사유원의 멀고 가까운 전망을 동서남북으로 모두 가집니다. 건축가 알바로 시자 카를로스 카스테네이라. 조명 고기영. 건임길 폴 넘버 45. 몽향루 정향나무 이선나무 등등 구성된 정원. 연주를 듣거나 감소를 나눌 수 있다. 사유원에서 소대와 함께 알바로 시자 건축 미학의 쌍벽을 이루는 공간이 바로 소요원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샤오야오유에서 이름을 따와 어떠한 구속도 없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거니는 집을 표방하는 곳입니다. 거대한 노출 콘크리트 파빌리온입니다. 본래 스페인 마드리드에 세워질 뻔했다가 무산된 세계적인 피카소의 작품 구에르니차를 위한 전시관 요소를 이곳 사유원에 이식하여 완성했습니다. 소요원이 자리한 군위 803 자락은 한국전쟁 당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비극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건축가는 전쟁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게르니카의 모티프를 가져와 전쟁과 폭력에 안긴 인류의 참상, 그리고 그 모진 비극을 뚫고 피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에 투사했습니다. 제비들이 이렇게 날아다녀? 이건 또 무슨 의미야? 장식이나 창문이 극도로 절제된 거친 노출 콘크리트 외벽이 Y자 형태로 뻗어나가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진입하면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묵직한 철제 구조물과 그 슬리창 사이로 정교하게 떨어지는 자연광의 강렬한 명암 대비가 극적인 긴장감과 울림을 자극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비가 있어. 소요유. 평안하고 자유롭게 논의는 정원. 의자에 좀 앉아. 뭐 한다며?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힌 고요한 실내에 서 있으면 천장에 뚫린 틈새를 통해 산새나 제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갑고 단단한 인공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과 그 안을 유영하는 생명체 자연과 만들어내는 대비는 묘한 미학적 정취를 자아냅니다. 내부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담소를 나누거나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미니멀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거친 콘크리트 질감을 배경 삼아 잠시 머무르는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브로셔와 거장의 인문학적 수사 게르니카의 정신, 소요유를 걷어내고 현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실체는 다소 다르기도 합니다. 소요헌은 스토리텔링이 장황하고 화려한 것에 비해 실제 내부 구조와 조형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물리적 임팩트는 다소 과대포장된 인상을 줍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복합 문화 공간조차 수준 높은 노출 콘크리트 기법과 공간 미학을 대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요헌의 내부 시설물이 주는 독창성은 기대 이하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현학적인 의문만 자아낼 뿐 대중의 시선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처럼 소비될 소지가 큽니다. 소요헌을 온전히 즐기려면 이미 몸과 마음의 평정심이 깃들어 있어야 하지만 가파른 산길을 다리로만 걸어 올라오느라 방전된 관람객에게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방은 오롯한 사색의 공간이 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를 다 물로 하나 보네. 소요헌은 전쟁과 생명이라는 거장 고유의 인문학적 담론을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친 물성으로 담아낸 수준 높은 건축 오브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설계한 거창한 텍스트에 비해 실제 관람객이 최종적으로 느끼는 경험의 질과 감동의 밀도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는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파빌리온이라는 비판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있어. 요요빈비는 앞서 보신 소대, 소요헌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건축물로 사유원 내에서 일종의 건축 라운지 및 휴식 공간 역할을 하는 파빌리온입니다. 요요 야오티아오는 그윽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빈빈빈빈에은 예의 바르고 빛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네. 알바로 시자 건축 라운지. 이 공간의 핵심은 내부에서 통창을 통해 바라보는 외부의 풍경입니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혀 극적인 명암을 주던 소요헌과 달리 요요빈비는 길게 뻗은 수평 창을 통해 팔공산의 산새와 정원의 나무들을 하나의 액자 프레임처럼 내부로 끌어들입니다. 내부에는 알바로 시자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과 깔끔한 화장실, 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해서 무엇보다 좋더라고요. 이미 거친 산길과 등산 노동에 가까운 동선으로 인해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요요빈비는 고고한 건축적 대화의 장이라기보다는 그저 살기 위해 잠시 앉아 쉬어야 하는 대피소처럼 기능하기 쉽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올지언정 이 정도의 비용과 피로감을 감수하고 다시 재방문하지는 않겠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공급자 중심 기획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초하루길. 소요헌. 여기가 소요헌이었어. 여기는 아까 우리 왔던 지금 소요헌 그 옆길이야. 자, 뭐 소요헌 옆길이야. 이게 입장료가 5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봐라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이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 같아. 이걸 뭐 관리하고 그러려면 뭐 초하루길, 좌망 심체, 고요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음수대, 곳곳에 이렇게 음수대가 있구나.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일도 소백셋인데 화장실 이쁘게 생겼어. 냄새도 좋아. 앵당 분분 방방전. 그래서 앵당인가봐. 소백새심대는 사유원의 핵심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상징적인 전망대 공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멀리 소백산을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쌓인 탐욕을 씻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보 뭐게? 동자상이잖아. 근데 머리 두 개가 없어졌네. 새심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풍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뷰를 자랑합니다. 관람객이 건너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놓인 돌다리 등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조경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멀리 소백산을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쌓인 탐욕을 씻어내는 전망대. 소백새심대. 산을 바라보며. 그 돌다리로 건너갈 수 있게 돼 있네. 동자상,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성물들이 난립한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일관된 철학적 배치라기보다 어느 무덤개에서 성물들을 잔뜩 가져와 나열해 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름과 스토리텔링은 청산유수처럼 거창하지만 실질적인 조형적 완성도는 공급자의 과시적 취향이 파편적으로 뒤섞인 듯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아, 모과나무야, 모과나무. 오과. 모과나무 팔공 청향대가 나와 있네. 왜 석등이 있어? 어찌 오셨는가? 방금들 많이 다녀가셨지? 흔하게 오는 그 사람이신가? 그쵸? 별유 동천 대롱나무. 효강. 난 그냥 운동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유를 할 수 있겠냐고요. 너는 지금 탐욕이 가득하다. 마음속에 번뇌를 비우시오. 아니 주세요. 이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오. 그래 여기 가는 길이야. 안. 현암은 사유원의 숲속 깊은 곳,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듯 앉아있는 아주 작은 파빌리온 정자입니다. 거물현 슈엔, 제 암자 아만, 자를 써서 까만 암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사유원의 시작점이자 핵심적인 명상 공간입니다.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벼랑의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콘크리트 박스를 얹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가능하시겠어요? 어우, 좋네. 앉아서 하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놀랬죠? 내부로 들어가면 전면의 통창을 통해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공간 자체는 작지만 압도적인 개방감과 훌륭한 뷰를 선사합니다. 고요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라는 사유원의 모토자 망심체가 가장 집약된 곳으로 인공적인 장식을 극도로 절제하여 관람객이 오롯이 자연과 내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왜 누워 오셨어요? 아, 네. 아,
보면 안 돼요? 아, 아니 고객이십니까? 네. 아, 얼른 보고 나가세요. 지금 청소 중이라. 아, 예. 이게 끝이야? 네? 여기 아래도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청소하고 계셔가지고. 관람객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거장의 이름값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시간과 경험의 질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접객 서비스는 소비자를 배려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공시설보다 더 고압적이고 거칠었습니다. 마음속 번뇌를 비우라고 써붙여 놓고는 정작 찾아온 이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미숙한 접객은 사유원이 외치는 고고한 철학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허위의식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다리로만 걸어 올라와 이미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태에서 온전한 휴식 대신 찝찝함을 안고 돌아서야 했던 현암의 기억은 과연 이 돈을 내고 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회의감을 남깁니다. 외로움은 지난 시간에 자기가 만든 것이고, 고독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오유 현대, 금오산이 보이는 전망대이다. 다불유시. 어머, 여기 화장실이야 여보. 열려있는 화장실이야. 여기 똥뚜껑이 있어. 봐봐, 되게 시원해.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은 그쪽에 갔네. 근데 이거 밖에 경치 보면서 볼일 볼 수 있는. 이게 누가 오면, 여기 한 사람 있어야지. 아니 누가 오면 이제 사람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지? 한 사람은 있어야 돼. 앞에. 그래, 그래야 되겠다, 그지? 안 돼. 저기 화장실 안 가고 싶게 생겼어. 싫어. 그래, 일로 해서 올라갈까?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하자. 길이 이 길이 맞구나.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난 근데 저렇게 쪼그려 앉아서는 나 오래 못 있어가지고. 저거 약간 여기는 다들 좋은 화장실들 많던데 난 거기는 안 갈 것 같아.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아유, 하라는 건데. 의도는 아니야. 미안합니다. 살 거는 좀 샀어요? 근데 막 또 올라가고 있어갖고 걸어놨어요.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낮은 가격에. 지금 또 사람들 막 달라들어서 사니까 올라가는 거야? 뭐 그렇겠지. 사는 사람 걸 누가 사니까 올라가겠지. 외국인들이 계속 살겠지. 이것도 화장실이야? 얘도 화장실인가 봐. 여기가 사담이야? 카페처럼 표 카페 표시가 돼 있던데. 여기 문 안 연 것 같던데? 사담은 사유원의 깊은 골짜기 자락, 고요한 연못인 곤지와 어우러져 있는 프라이빗한 레스토랑이자 다이닝 공간입니다. 연못에 투영된 풍경을 담아내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연을 거울처럼 비추는 물가 옆에서 정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직 사전 예약을 마친 소수의 손님만을 위해 문을 열고 식사를 대접하는 프리미엄 다이닝을 표방합니다.
여기 저건가 봐요, 뭐. 그 예약한 손님들 식사하는데. 그냥 오늘 안 했다. 예약 아무도. 아, 그런 거 같아. 예약 손님들만 식사하는 곳. 누구 예약 중한 테이블 있으면 어떡해? 근데 한 테이블만을 위해 하겠지. 여기 아까 막 청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아까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야, 사실. 비가 또 그친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조사. 새들의 수도원. 새들을 보호하는 보금자리에 관람객이 여기는 새집이래. 엄청 크네. 매화나무길. 일로 가서 매화나무길로 가야 되네. 유원.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돼. 저기 앞에 글씨들 있어.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왜 일기예보 못 맞춰? 오늘은 비 표시가 생겼어. 아니 오늘 생기면 뭐예요? 그때 바뀌어. 이게 유원이구나. 가봐야 되겠네. 매화나무길이래. 매화나무 열매가 매실이야? 그런가 봐. 이거 매실 아니야?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왜 색깔이 왜 붉은색으로? 매산 첩첩. 여기 따서 이거 맞나? 따도 될 것 같아. 다 떨어져 있어. 오. 근데 따서 뭐예요? 아니 난 따는 행위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도 따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수제야 다 따고 싶어 하죠. 누가 읽고 싶어 하나요? 이거 다 떨어지네. 여기도 샤워장 있네. 나 진짜 갑자기 샤워 좀 하고 가야겠다. 응, 여기 샤워장이야. 응. 저게 유원이야. 우경산수, 비오는 절경. 이건 한국 전통 정원이겠지? 쌍교를 지나서. 회장이 꽂았어. 여기 앉아서 좀 봐야겠다. 네, 쉬었다 갑시다. 유원은 사유원 내에서도 전통적인 한국의 미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아낸 전통 정원이자 은둔의 공간입니다. 그윽할 유유제, 동산 원유엔 자를 써서 그윽하고 깊숙한 정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원은 현대 건축 거장들의 노출 콘크리트 파빌리온 소대, 소요헌 등이 주는 서양식 미니멀리즘의 피로감을 덜어내고 익숙하고 편안한 동양적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공간입니다. 유원의 핵심은 물과 다리의 조화입니다. 정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인 쌍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정원 내에는 비가 내릴 때 한층 더 극적인 절경을 자아내는 우경산수의 미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숲속에 흐르는 물과 돌, 전통 건축이 어우러져 시각적으로 매우 수려하고 편안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감자탕 먹고. 감자탕이요? 네. 꽤 위에 있네요. 이거는 자두나무 같은. 자두 같다, 그지? 곤지라고 합니다. 뭔지? 빨개. 아니 이거 이거는 말이야. 연못이 이름이잖아. 이 열매 말이야. 열매는 뭐 안 써 있어요.
M주나 되겠지 뭐. 그거 M가 아니야. 외심 낙원 이동하겠습니다. 자, 번뇌를 씻어버리고 마음속에 사유를 하면서 이동할. 힘들어요, 힘들어. 소사나무길 2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노간주 나무는 지중해 사이프러스로 불멸의 영혼을 가진 나무다. 사이프러스 기억나요, 여보? 설명해줬잖아. 요르단 갔을 때 묘지에 많이 심는댔잖아. 내심 낙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지중해, 연안이나 묘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멸의 영혼을 상징하는 노관주 나무 사이프러스들이 심겨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 성당에 도착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영적 여정처럼 연출했습니다. 내심 낙원은 사유원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 바람소리마저 잦아드는 고요한 경계에 자리한 아주 작은 성소 경당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설립자의 뜻을 담아 조성되었으며 앞서 소개해드린 소대, 소요헌, 요요빈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내부는 성인 몇 명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작고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천창을 통해 내부의 하얀 벽면을 타고 뚝 떨어지는 고요한 자연광의 연출은 인공적인 조명 없이도 관람객을 숙연하게 만들며 기도와 묵상으로 이끄는 극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냥 그러네. 첨단은 사유원의 가장 높은 북쪽 꼭대기 북은 거친 산세의 끝자락에 당당하게 솟아있는 우뚝한 전망대이자 사색의 플랫폼입니다. 바라볼 첨싼 단단탄자를 써서 주변의 모든 풍경을 우러러보고 조망하는 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사유원 내 또 하나의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많이 오라고 만든 정원이 아니야. 첨단은 사유원의 종착지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공간 전체를 조망하고 사색을 매듭짓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기획되었습니다. 장식이나 군더더기를 완전히 배제한 거대한 콘크리트 메스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알바로 시자 특유의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가 팔공산의 거친 산세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단 위에 오르면 사방으로 툭 터진 산줄기와 하늘이 맞닿은 압도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급자는 관람객이 이 높은 단에 올라 자연의 거대함을 대면하고 내면의 번뇌를 완전히 비워내기를 의도했습니다. 첨단 옥상의 바닥은 사유원 전체를 통틀어 전통적인 동양의 우주관방위 역법과 현대적 지리 정보 실제산들과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결합해 놓은 독특한 플랫폼입니다. 바닥면은 동양의 전통 방위 체계인 24방위 및 12지 슈 얼지를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각 칸의 하단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한자와 함께 그 방위를 수호하는 신장 12지신의 형상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 방위의 상단에는 그 시선 방향의 지평선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명산들과 첨단에서부터 그 산의 정상까지의 실제 직선거리가 킬로미터 km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요. 이게 이하입니까? 안 좋아요, 당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네. 평전입니다. 내리막이네.
그래서 이게 뭐 수익을 많이 벌고 싶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산을 잘 가꾸고 그런 거에 뜻을 둔. 근데 생각보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거 아까 왔던 데잖아. 어. 여기가 카페거든? 여기가 공연장이래. 남명, 명정. 명정은 사유원의 가장 높은 능선 부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관람객을 땅 밑 깊숙한 곳으로 이끄는 내면을 바라보는 침묵의 정원입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이곳은 사유원 내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는 공간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인 전망대가 높은 곳에서 자연을 내려다보며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면 명정은 그 반대의 메커니즘을 취하는 독특한 역전망대입니다. 공간의 초입은 마치 거대한 성곽이나 군사 요새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외부의 풍경을 철저히 차단하여 내부로 들어서기 전부터 시각적인 긴장감을 유도합니다. 붉은 철판과 거친 콘크리트 벽 사이로 난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땅 밑으로 내려가도록 동선이 짜여 있습니다. 계단의 끝에 도달하면 오직 하늘과 빛, 고요한 물, 그리고 거친 콘크리트 벽면만이 존재하는 극도로 비워진 광장이 나타납니다. 건축가는 이 서늘한 정적 속에서 관람객이 외부의 자극을 모두 지워내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밍에 잠기기를 의도했습니다. 여기 청각처럼 이렇게. 요새처럼 만들어놨어. 여기도 야외 화장실이다? 싫어. 싫다. 싫다 싫어? 꿈도사랑도 커피 드시고 가실 건가요? 커피는 그냥 그런데. 약간 좀 꺽중스럽게 생겼던데. 아니 뭐 안 하는 것 같아. 하는 거 맞아. 화장실이나 갖다 내려갈까? 응. 일단은 그 카페에 있는데 화장실 정식 화장실 있으니까 응. 글로 가서 화장실에 갑시다. 여기 앵두나무 되게 많아. 앵두? 앵두. 앵두가 막 가득 열려 있어가지고 따먹었어. 아 그래?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여기 참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놨어. 포토존. 근데 이거 힘들다는 소리 나오겠어. 하도 넓어가지고 그지? 한술 나무가 엄청 많아. 가가빈빈은 앞서 보신 요요빈빈과 더불어 사유원 내에서 관람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핵심 카페이자 F&B 음료 및 베이커리 매장입니다. 가가자지아는 아름답고 더없이 좋다는 뜻이며 빈빈빈빈은 예의 바르고 빛난다는 의미로 지친 관람객들이 머물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기획된 라운지 성격의 공간입니다.
스토리텔링상으로는 사색을 정리하며 품격 있게 쉬어가는 문화 라운지이지만 현장에서 실제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가빈비는 민간 프리미엄 시설이 가진 극심한 운영 비효율성과 과대 포장의 함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메뉴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불해야 하는 비싼 가격에 비해 빵의 퀄리티나 맛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과연 이 돈을 내고 여기서 이 제품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 즉 거장의 이름값과 서사로 껍데기만 과대 포장되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이 텅 빈 한적함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정비와 인건비는 막대하지만 정작 이를 소비해줄 방문객의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장 운영 자체가 극도로 비효율적입니다. 모기업의 거대한 자본력과 회장 개인의 취향에 기대어 적자를 밑 빠진 독처럼 감당하며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빵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이 가격에 파느냐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퀄리티랄 게 없다. 아, 퀄리티랄 게 없었나요? 네. 특별히 맛있는 거 모르겠던데. 그래요? 내 입맛에 엄청 잘 맞는 거 보니까 응.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 빵은 굽겠어요. 아, 뭐랄까 오, 예뻐. 정신이나 나나 응? 그 사유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 근데 응. 나 이제 일 안 해서 사유 안 해도 돼. 뭔 소리야 그건. 아, 막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 놓고 그럴 때 같았으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요즘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그래도 된다. 응. 이렇게 뭐 번뇌가 많나야 뭘 저긴데 없어요 별로. 그냥 주식 걱정. 그렇죠. 뭐 우리가 철학자도 아닌데 이미 마음을 비우셨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좀. 근데 뭐 하여간에 스토리텔링을 잘한 것 같다. 다 그래. 없어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야. 진짜 요새 산이랑 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응. 아 진짜 너무 잘 돼 있잖아. 전국 어디를 가도. 준성이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왜? 이준성 여기 온대? 와볼까? 굳이 안 가봐도 될 것 같다. 그냥 또 이준성은 또 거기서 뭔가를 막 찾아서 좋다고 할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당신이 막 가보라 그랬어? 내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준성이 바빠서 안 가지 않을까? 원래 숙취에는 뻗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일차. 아우, 산타남이 이렇게 땀 빼고 좋아요. 아주 힘들고 좋네요. 오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었죠? 우선 덕분에 왔네요. 뭔가 여기에 갈 기회가 생겼으면 나 아마 안 왔었을 거야. 이런 데도 있구나. 어머, 갔다 와. 여보, 당신 이렇게 와. 나는 그냥 슬슬 내려가고 있어. 근데 2주차장으로 갈 거야. 정양대 팅샹타이는 사유원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명상 공간이자 전망대입니다. 정양대는 사유원의 높은 능선 자락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수려한 산세를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조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정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정향나무를 비롯해 미선나무, 붕곤나무 등 독특하고 깊은 향을 뿜어내는 다양한 나무들이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서로 향의 경연을 벌이도록 섬세하게 조경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단 위에 올라 툭 터진 산세의 절경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숲의 향기를 후각적으로 음미하며 깊은 사색좌 망심체에 잠기도록 유도하는 감각적인 장치입니다. 정양대에서 내려온 거거든?
지금 여기야. 응. 사담 통과해야 돼. 그동안 나는 지역 재생과 로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 같은 군의군 내에 자리한 두 시설을 대조군으로 삼아 설명한 적이 많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빠지기 쉬운 고질적인 타성과 반대로 철저한 통제에 구현된 민간 자본의 미학적 기획력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텍스트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한쪽은 실패로 다른 한쪽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생각했었다. 국비와 군비 등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삼국 유사 테마파크는 전형적인 지자체 주도형 개발 사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공공예산 사업의 핵심은 전문가의 일관된 철학이나 공간의 유기적 밀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의 예산 집행과 의회 보고용 실적으로 귀결되기 쉽다. 그 결과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라는 압도적인 인문학적 스토리텔링과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깊이 있는 공간 콘텐츠로 녹여내지 못했다. 넓은 부지 위에 국적불명의 조형물과 흔한 시설물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으며 썰매장이나 물놀이장 등 어디서나 대체 가능한 어린이 중심 행락시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행정적 강박이 역설적으로 이 공간만의 유일무이한 매력을 지워버렸고 결국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며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공공실패의 전형으로 확신했다. 반면 사유원은 관료적 간섭이나 단기적 예산 효율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철저한 민간의 철학과 미학적 통제가 만들어낸 대안으로 보았다. 한 기업가의 30년에 걸친 집념으로 수집된 조선 모가나무 노거수 군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조경석장의 마스터들이 원팀으로 참여해 완성한 거대한 예술품으로 재단했다. 특히 주말 7만 원을 상회하는 파격적인 고가, 입장료 정책과 엄격한 하루 입장 인원 제한은 대중성을 포기하는 대신 공간의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으로 분석했다. 인공적인 장식이나 안내판조차 과감히 지워버린 비움과 편리한 셔틀버스 대신 오직 스스로 걸으며 길을 잃도록 유도하는 의도된 불편함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오롯이 사색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창적인 콘텐츠라고 상찬했다. 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 공공개발과 달리 자발적인 고관여 고소득층을 유인해 지역의 가치를 럭셔리 문화 거점으로 격상시키는 진정한 고부가가치 로컬 비즈니스 모델의 정수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특히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같은 지역 내에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델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에 문이 열리자마자 사유원의 정문을 통과해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순간 활자 위에서 정교하게 작동하던 나의 이분법적 도식은 어리둥절해졌다. 책상 위에서 텍스트로만 접했던 이상적인 사색의 낙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내가 마주한 실체는 거장들의 이름값이라는 두터운 장막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균열과 모순, 그리고 철저하게 공급자 관점에만 매몰된 설계의 현장이었다. 사유원이 고수하는 5만 원 주말 7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입장료는 공간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미학적 진입장벽이라기보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독점적 공간을 허용하겠다는 공급자의 과시적 허위의식에 가까웠다. 더 큰 문제는 관람객이 지불한 덱에 비해 현장의 완성도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철학적 사색을 유도한다는 산책로는 의도된 미학적 동선이 아니라 그저 정비가 덜 된 평범한 산길에 불과했고 아침 첫 손님으로 입장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온 얼굴로 받아내며 전진해야 하는 대책 없는 날 것의 불편함이 지속되었다. 전국의 공공수목권, 자연 휴양림, 지자체 공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시각적 생태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오늘날 사유원이 내세우는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과 조경이 주는 시각적 파급력은 기대 이하였다. 결국 본질적인 공간의 매력보다 거장들의 이름과 인문학적 수사로 그럴싸하게 과대 포장된 껍데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다. 내가 기존에 상찬했던 고부가가치 로컬 비즈니스 모델 역시 적어도 내가 방문한 시점에서는 시장적 오판이었다. 사유원은 스스로 순환하며 자생하는 건강한 민간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직 모기업의 자본력과 회장의 개인적 취향을 투사하기 위해 적자를 감당하는 비효율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이동을 돕는 셔틀버스 하나 없이 오직 도보로만 이동해야 하는 거대한 산지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는 관람객보다 더 많은 수의 청소 및 관리 인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처럼 한적하고 제한된 관람객 수와 입장료 수입으로는 그 막대한 인건비와 유지비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내부의 F&B 시설 카페 가가빈빈 경험은 고가의 가격 책정이 무색할 정도로 제품의 퀄리티와 맛이 지극히 평범하여 미식적 가치를 전혀 주지 못했으며
운영 방식 또한 극도로 비효율적이었다. 철저한 자본 논리로 무장해야 할 민간 시설이 오히려 공공시설보다 더 기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적자 구조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 번은 호기심에 찾아오더라도 결코 재방문은 하지 않을 곳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로컬 비즈니스의 대안으로서 사유원의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사유원이 공간 곳곳에 써붙여 놓은 명상과 사유의 구절좌 망심체, 명정 등은 현실의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관념적 강요에 지나지 않았다. 사유원에 들어선 관람객은 아무런 번뇌가 없는 진공 상태의 존재가 아니다. 저마다 일상의 피로, 스트레스 지수, 혹은 당일의 육체적 컨디션 숙취나 무거운 가방 등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공간을 조우한다.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배제된 가파른 산세를 오직 2다리로만 버텨내며 체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거장들이 설계한 콘크리트 미학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고단한 등산 노동으로 다가올 뿐이다. 좌망심재, 고요 속에 머물며 마음을 내려놓다. 결정적으로 공공시설의 조잡한 내내 통제 문구 들어가지 마시오 등가 없어 시각적으로 쾌적하다는 유일한 장점은 미숙한 민간 서비스의 실체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식 오픈 시간 이후에 입장하여 파빌리온 현암을 관람하고 있음에도 지금 청소 중이니 얼른 보고 나가라 며 관람객에게 대놓고 눈치를 주는 현장 직원의 고압적인 접객은 민간 프리미엄 시설이 표방하던 품격 있는 사색의 몰입을 단숨에 깨뜨렸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서비스 철학이 부재한 공간에서 공급자가 외치는 고고한 철학적 사유란 얼마나 위선적인가. 과거에 나는 공공의 타성이라는 관역을 비판하기 위해 민간의 철학이라는 가상의 유토피아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찬사하는 비평적 우를 범했다. 그러나 사유원의 거친 흙길을 걸으며 온몸으로 마주한 현실은 준엄했다.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공공개발의 실패와 나태한 만큼이나 민간 자본이 부린 과도한 미학적 허위의식과 공급자 중심의 불친절함 역시 로컬 콘텐츠의 생명력을 뿌리째 흔들는 똑같은 함정이자 변형된 타성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대중은 거장의 이름값이나 지면에 인쇄된 그럴듯한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에 영원히 속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지불한 막대한 기회비용과 시간, 그리고 입장료에 합당한 최종적 경험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냉정하게 움직이고 지갑을 닫는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 개혁적 깨달음의 끝에서 나를 가장 깊은 부끄러움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활자만으로 칭찬하거나 비판해왔던 내 비평의 무모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다. 오늘날 수많은 공간 비평가와 로컬 전문가들이 현장의 흙먼지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않은 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배포한 화려한 브로셔와 건축가가 제시한 현학적인 철학적 수사만을 복사하듯 옮겨 적으며 찬양을 일삼는다. 반대로 실질적인 운영의 묘나 내부 콘텐츠의 유기적 작동 방식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하드웨어의 규모와 공공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싸잡아 비난하는 확증 편향에 갇혀있다. 나 역시 그 무모한 타성에 깊이 젖어 활자 속에 갇혀있던 사유원을 공공 실패를 타파할 완벽한 구조적 대안으로 칭송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간과 지역 콘텐츠를 살아 숨쉬게 하는 본질은 책상 위에 현란한 텍스트나 도면 속에 있지 않다. 관람객이 그 정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오롯이 얼굴에 걸려드는 날 것의 거미줄 하나, 절대 정적을 기대하며 들어선 파빌리온에서 마주하는 접객 직원의 차가운 눈빛과 고압적인 말 한마디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디테일에서 모든 가치가 최종 결정된다. 현장의 물리적 실체를 발로 직접 밟아보지 않은 비평은 얼마나 무력하며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거치지 않은 예찬은 얼마나 허망하고 오만한가. 사유원의 불친절한 산길이 나에게 남긴 진짜 유일한 사유는 대상 공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현장을 망각한 채 지적 유희에 빠져있던 비평가로서 나의 나태함과 무모함에 대한 엄중한 성찰이었다. 혹시 여기도 화장실? 오당과 와사는 사유원의 메인 마스터 플랜을 세운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곳으로 물과 건축, 그리고 빛의 슬릿 루버를 통해 깨달음의 여정을 시각화한 핵심 공간입니다. 5개의 연못 소당과 그 위를 누워있는 형상으로 연결하는 터널 모양의 구조물과 사이 결합해 있습니다. 오당과 와사는 서양식 미니멀리즘과 동양의 사색적 조경을 결합하려는 승효상의 실험이 집약된 파빌리온입니다. 계곡의 지형을 따라 층층이 조성된 5개의 연못입니다. 잔잔하게 찰랑이는 물 배치를 통해 관람객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깨달음 무에 이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와사는 오당을 따라 비스듬히 누워있는 긴 터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내부로 진입하면 바닥의 높낮이가 지형에 따라 완만하게 변하며 벽면에 촘촘하게 배열된 슬린 루버 사이로 정교하게 쪼개진 빛과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르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현대 건축의 기하학적 선을 통해 비일상적인 시각적 자극을 선사하는 장치입니다. 나는 현대건축하고는 안 맞아. 열을 놔주긴 한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내려가 봤을 때 차가 얼마나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 아, 그 여기 한 달 오면 안 와. 여기 또 오겠어? 대방문은 안 하죠. 이게 대방문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곡 바두나무길. 여기 꽃 이쁘다. 난 또 윤 씨에게 행복을 줬구나. 나는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건 그대가 해야 진짜인 거예요. 나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 알지? 주말엔 7만 원이야. 여보, 나 호수 이렇게 걷고 올게. 창평지는 사유원의 정문을 나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잔잔하고 드넓은 저수지입니다. 사유원 내부에 삼엄하고 거친 콘크리트 미학과 지옥 같은 등산 노동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관람객들에게 묘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화장실인가?